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번에 좀 리뷰가 늦었죠? 어쨌든 이탈로 칼비노의 3부작 우리 선조들이라는 책들, 반쪽아리 자작, 그 다음에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쪽아리 자작을 먼저 읽고 재밌어서 존재하지 않는 기사, 그 다음에 나무 위의 남작을 읽었는데, 이탈로 칼비노의 예전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읽다가 제가 말았거든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끝까지 되게 얇은 소설인데 왜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작가님의 새로움과 참신함 그리고 재밌음을 제대로 제가 맛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탈로 칼비노는 이탈리아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읽은 세 권은 소설 같은 주제로 묶여서 출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과 다른 문체예요. 일단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일맥상통하지만 구성과 인물 및 여러 가지가 달라서 굉장히 다른 소설을 읽는, 세 권을 읽는 듯한 재미를 느꼈거든요. 우선 제가 먼저 읽은 소설 반쪽아리 자작인데,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얇은 소설을 하나 집어들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읽을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읽어졌고요. 가독성도 좋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동화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사실 아이들이 읽어도 될 만한 그런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짜임은 아니고 약간 잔인한 설정이긴 한데, 전쟁에 나간 자작이 이 주인공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두 조각이 나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반은 완전한 너무나도 악한 악인, 그리고 반쪽은 너무나도 착한 선인이 돼가지고 각각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제 결론으로 치닫는 얘기인데, 선악이 딱 반으로 나눌 수 없지만 인간이 선만 남는다고, 그렇다고 악만 남는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다. 적당히 공존하는 인간이 좋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였는데, 줄거리는 사실 이렇게 두세 줄로 요약이 되긴 하지만은 자작의 조카인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글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찰자로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고, 지킬 앤 하이드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이야기가 커요. 그리고 반쪽이 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설정이 그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분열된 채 살아가는 고통과 외로움, 그런 해석들을 알지 못하고 읽었을 때도 되게 교훈적이고 재밌었던 스토리였는데, 그런 이제 작품 해설을 마지막에 민음사에서는 원래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 해설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의 뒷면과 같이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한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적임을 역설한다 라고 써있는데, 진짜 맞는 이 작품을 잘 설명한 말인 것 같거든요. 되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빨리 읽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나무 위의 남작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부터 사실 참 좀 신비하고 좀 어이가 없잖아요. 나무 위의 남작 뭘까 생각하면서 읽게 됐는데, 나무 위에 사람이 산다는 소재 자체는 조금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인데, 전개가 굉장히 신기하고, 이 남작이 12살부터 나무 위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여러 가지 평생의 일들을 읽을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처음에 12살 코지모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이제 권위적인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그것에 저항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 거기서 절대 내려가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후에 평생을 나무 위에 살게 돼요. 근데 반항을 한다는 게 사실 12살짜리가 얼마나 큰 결정력을 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이 분은 여기 안에 주인공은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저처럼 이렇게 소시민들은 소소한 반항밖에 못 해보고 여러 일에 대해서 그런 저로서는 좀 약간 반성이 된달까?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리고 나무 위에 살게 되면서 이 주인공 남작은 사람들을 돕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훈만 있나 하시겠지만, 역사적인 시간들을 잘 믹스해가지고 이 소설의 인물 주인공인 남작이 진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한 작가의 구성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이제 사랑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평생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사랑 얘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사랑의 정의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여성의 마음이랑 그다음에 남성의 마음을 아주 잘 풀어놔가지고 사랑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도 읽으면은 좀 뭔가 인사이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위의 남작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 남작은 어떻게 나무 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됐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고, 하지만 어떻게 개척하고 유지하고 닦아나갈 수 있는지 등등도 생각하게 했고, 이제 결말에서는 땅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고 환상적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결말이었고, 그리고 가볍게 읽히지만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소설이라 저는 굉장히 좋았고, 평생을 본다는 게 약간 보이후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에다 노크 나오면서 그 어떤 가정에 어떤 꼬마애가 커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의 그런 소설이었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조 3부작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사 책을 더 읽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읽었어요. 이제 반쪽짜리 자작도 그렇고 나무 위의 남작도 그렇고 뭐 워낙에 인물들이 특이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기사란 무엇일까 이렇게 되게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갑옷을 입은 존재하는 기사인 이야기예요.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줄거리는 그를 존재하게 한 기사 자기가 이제 위태로워져요. 근데 기사 자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떠도는 갑옷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기사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에게 기사 자기를 준 사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여인을 성폭행해서 구해준 그 사건이 진실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기사 자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의 이름은 아질 울포고 또 한 명의 특이한 인물 구루 둘루라는 하인이 나와요. 근데 참 이야기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면서도 웃기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가 나오는데 그 화자의 정체도 이제 중간 넘어서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은 거의 마지막쯤에 밝혀지면서 소설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돼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믹스가 돼 있고, 이렇게 들으시면 설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인물들을 복잡하지 않게 정리가 돼서 읽힐 수 있게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전혀 헷갈리지 않고 좀 되게 깊은 철학적인 고민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이제 적어놔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내공이 있어 보이는, 작가님의 내공이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질 울포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고, 구루둘루라는 인물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랭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들, 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사 자기를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토리스먼트가 기사 자기를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게 돼요. 근데 그들은 이제 통치자가 또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는 그 스토리도, 그 작은 스토리도 의미하는 바나 생각하게 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사랑이 소설 안에 관통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도 사랑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해보는 좀 재밌고 특이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권의 우리 선조들이라는 이탈로 칼비노의 3부작을 읽었는데요.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구성이지만 이제 각각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의 장을 열어주는 좀 좋은 책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철학적인 주제랑 그리고 좀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굉장히 쉽게 읽히고 재밌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읽으셨다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것도 선택하기에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원래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말았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늦었지만 연말이라 좀 왠지 바쁘고 그런데 저도 한 책이 잘 안 읽혀요. 요새 괜히 바쁜 마음에. 그래도 좀 독서에 좀 더 매진하면서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는 책 리뷰를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안녕. 바니 안녕.